하는 구동아시아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과서 185쪽 한국과 타이완의 정치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960년 자 4.19 혁명 이거 1960년 그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려던 3.15 부정선거에 이제 항의해서 이제 4.19 혁명 일어나서 이제 이승만 하야하고 장면 정부 내각 책임제 정부 들어서는 4.19 혁명. 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이거 이런 광주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신군부 그 서울의 봄의 주인공 이런 전두환 있잖아요. 전두환 집권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자, 6월 민주항쟁. 현재 여러분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돼서요. 현재 지금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뽑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한테 간접선거로 그대로 물려주겠다 하니까 이제 직접 선거를 해야 된다 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6월 민주항쟁.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노태우가 직접 선거로 당선됐죠. 왜냐면 김영삼이 노태우 당으로 합당하는 바람에 이제 표가 김영삼 표가 그 노태우 당에 몰려서 이제 노태우 김종필 뭐 김영삼 이 당 쪽으로 표가 몰려서 기존에 여러분 여당이 그대로 또 당선되는 거. 그래서 그 최초로 여러분 그거 평화적인 정권 교체 여야 정권 교체는 이후에 97년 김대중 정부 때로 이제 정부 때가 처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김대중 정부 출범 1998년. 자, 타이완의 민진당 집권 2000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냉전은 한국과 타이완의 민주주의 발전을 늦췄고 전후 50년 동안 여야 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 냉전 시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랑 타이완이랑 이제 그 여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동맹에 들어 있어서 경제 발전은 그 이루어졌지만은 민주주의 발전은 그 되지 않았으면 경제 발전이 먼저다고 해서요. 그래서 전후 50년간 여야 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러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예, 대통령 배출하지 못한 당을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체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선거를 통해 여야 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김대중 정부 98년에 그리고 이제 타이완의 국민당이 아닌 민진당이 집권한 2000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타이완의 민주정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을까요? 자,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우며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걸 내세우면서 헌법을 고치고 부정선거로 정권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자, 이승만 정부가 여기 보시면 자, 발췌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 시행했고 4.4.5.2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했. 그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방하고 딱 3년 뒤 미군 정식이 3년 거치다가 이제 48년 8월 15일 날 제헌국회에서 선출한 이승만 대통령 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그거 여러분 50 총선거 선거가 가능한 그 남한에서만 실시했잖아요. 해서 뽑은 그 국회의원이 뭐예요? 재헌 의원입니다. 그냥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원. 근데 임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년인데 그러면 이제 그 50 총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은 이제 대통령을 뽑고 또 헌법을 만들고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 결국 언제 해체된다? 1950년에 이제 여러분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겁니다. 총선을. 자, 하는데 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그 여러분 야당이 많이 당선돼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김구 같은 중도 세력은요 그 50총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참여하면서 이제 야당이 많이 국회의원이 당선되니까
국회의 간접 선거로 내가 대통령이 못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 대통령 직선제 개헌한 게 바로 발췌 개헌입니다. 1952년이잖아요. 그 1952년 우리 한참 뭐 할 때예요? 여러분 1950년에서 53년 6.25 전쟁 중이죠. 6.25 전쟁 중 여러분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버스에 뭐 강제로 태워서 막 그 상호만 그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무리수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내각 책임제 안과 그리고 여당의 대통령제의 뭐 그거 부분을 서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서로 발췌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요. 이거 뭐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왜냐면 그 2대 국회의원에서 야당이 압승을 해서 이제 국회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이승만이 직선제 개헌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직선제 시행했고, 그리고 여러분 4.4 개헌은 뭐냐면 1954년이잖아요. 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또 2대 대통령으로 또 선출되거든요. 언제 되냐면 그 52년에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그 재헌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규정이 뭐냐면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그리고 중임 제한이 이제 중임만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임기 4년이고 중임으로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최대 몇 년요? 8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이제 56년 선거에서는 자기가 이제 세 번째 못 나오잖아요. 그냥 중임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3대 대통령도 되고 싶은 이승만이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1954년에 이제 그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 심지어 여러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그래서 계속 이제 연임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48년 초대 52년 2대 두 번 대통령 했기 때문에 3선 출마가 불가능해서 56년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이 그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헌법 개정에는 이제 국회의원 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한 표 차이로 부결됐어요. 한 표 차이로 부결됐는데 이 3분의 2가 뭐 135.33이니까 결국 요 4.4.5입 4 이하는 버리고 5 이하는 올린다로 하면 여러분 이게 136표가 나오지 않고 135표만 나와도 이거는 가결이다. 3분의 2의 3분의 2의 찬성이 된 거다 하면서 여러분 서울대 수학과 교수까지 불러서 이거 치사 빵꾸하게 4.4.5입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한 표 차이로 부결된 거를 이제 3분의 2 개헌 정족수를 136명이 아니고 135명으로 이제 막 어거지를 써서 결국요 초대 대통령이 연임 제한을 철폐해서 이제 3선, 4선 계속 이승만만 나올 수 있게 고친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밑에 부칙으로 해서요. 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예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대통령, 그러니까 재헌헌법 제정할 당시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승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한테만 예로 한다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법 부칙 조항을 집어넣은 이 4.4.5입 개헌입니다. 4.4.5입 개헌 해서요. 그리고 원하는 여러분 3선도 했어요. 그러니까 56년 선거에 또 됐어. 그러면 또 이제 언제 나와요? 4년 뒤니까 60년 선거에 나오죠. 60년 선거에서 여러분 60년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19/4.19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3.15 부정선거는 뭐냐면 이승만이요. 이때 나이가 엄청 많았어. 80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옛날은 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는 여러분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죽어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통령 자리에 이제 자유당 그러니까 이승만 당인 자유당 후보가 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붕이 이제 자유당에서 미는 부통령 후보인데 이기붕이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어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3.15 부정선거를 1960년에 자행합니다. 뭐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뭐 이런 거 또 자유당 완장을 찬 선거원들이 막 윽박 지르면서 이제
그 이제 자유당의 이기붕을 뽑게 하는 거, 그리고 미리 여러분 그 이기붕을 찍은 표 있잖아요.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은 표를 미리 뭐 깔아놓고 사전 투표 이런 것도 해놓고 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결국요 그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이 여러분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하면서 하와이로 도망간 사건이 4.19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1960년 이제 이승만 쫓겨나고 여러분 이기붕 일가는요, 이기붕 아들 뭐 이강석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승만이 아들이 없어서 이승만이 뭐 프란체스카라는 외국인 여자랑 결혼했어요. 두 사이 무자식이에요. 자식 없어서 이거 이기붕이 얼마나 딸랑딸랑 됐냐면 자신의 아들 이강석을 이제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강석이 이제 우리 집 완전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아빠한테 총 쏴서 뭐 다 죽이고 자기 집안 다 총으로 도륙내고 자기도 총 쏴서 자살하는 그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뭐 이승만이랑 프란체스카는 하와이 TTT 도망가서 거기서 천수를 누리다가 죽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 3.15 부정선거에 이제 이기붕을 부통령이 당선시키려는 너무 이승만이 그거 고령이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기붕을 부통령이 당선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물러났다. 이게 4.19 혁명. 자, 4.19 혁명으로 이제 여러분, 이후에 이제 여러분 1960년에 이제 내각 책임제 하에 대통령은 호수아비고 실제로 여러분 국무총리가 정치를 하는 그 장면 내각이 출범하죠. 근데 장면 내각이 1년 정도 이렇게 단명했습니다. 왜냐면 그네 아빠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거 막 그동안에 억눌렀던 이승만 독재한테 억눌렀던 이제 민주주의 요구가 막 이제 물밀듯이 막 그거 쏟아져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이제 그네 아빠가 5.16 군사정변 일으킨 겁니다. 자, 이거 탱크 몰고 와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자, 그러면서 박정희는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서 내가 혼란을 끝내러 왔다. 내가 이 혼란이 정리되면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이거 정권을 이양하겠다. 라고 했지만 자기가요 도로 이제 양복을 입고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당선돼서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자기가 양심적인 정치인한테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양심적인 정치인이 자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경제 장면 정부가 이미 세워놓은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차용해서 여러분 60년대 이제 1차, 2차는 경제개발 5개년에서 60년대는 이런 경공업 중심, 노동집약적 사명 중심,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중심, 그리고 70년대에는 오일 쇼크가 특히 73년 1차 오일 쇼크는 우리가 중동 달러 벌러 오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리고 60년대는 여러분 뭐 있었어요? 한일 회담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강부랑 간호사 소득 파견 이런 걸로도 돈 벌고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 이루었지만 결국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을 깼다. 여러분 이미 앞에 지금 이승만 정부도요. 아까 4.4 5.2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 자기에 한해서만 부칙으로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연임 제한이요. 당시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칙을 신설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 박정희는 이게 적용되잖아. 적용돼서 결국 이제 두 번 선거에서 다 당선되고 나서 세 번째는 또 나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삼성 개헌했어요. 1969년.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 삼성 개헌한 이후에는 이제 10월 유신은 김유신과 같아서 삼국통일 되듯이 남북통일 되어요. 우리 몸에 알맞은 민주나라 만들어 우리 모두 뭉쳐서 박 대통령 밀어요 하는 10월 유신의 노래. 10월 유신은 김유신과 같아서 삼국통일 되듯이 남북통일 된다. 우리 모두 뭉쳐서 박 대통령 밀어요. 우리 몸에 알맞은 민주나라 만들어 하는 이런 노래를 막 전국 방방곳곳에 틀면서
앞에 이제 1969년 삼성 개헌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뽑는데 이제 3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임 제한 철폐해서 3선까지 할 수 있다 고쳤잖아요. 근데 3선에 이제 임기가 끝나가니까 계속 하고 싶잖아. 계속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냥 뭐 4선 할 수 있다, 5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중임 제한이 없는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유신헌법을 만들고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 없다. 그럼 계속 6년마다 이제 박정희가 계속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제 그 박정희가 그 주로 앉혀놓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이제 대통령 선거 기구에서 누구를 뽑는다. 그 유신헌법으로 박정희를 계속 간접선거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국민은 거세게 저항했고 결국 대통령이 피살되는 12.6 사태로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1979년 10월 26일 이때 그 피살되는 12.6 사태. 이때 여러분 2차 석유 파동 1979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앞에 5.1달러 건설 그거 중동 건설에 가서 아싸라비아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었어요 하면서 그 돈 벌어온 거 이게 안 먹혔다 했죠. 79년에는 경제 침체되고 또 그 여러분 YH 무역 이러면서 김영삼을 이제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하니까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부산 마산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제 우리 경제개발 안 먹히고 지금 너무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그리고 노동 이제 그런 반발이 심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차지철이 그 누구냐면 그 대통령 이제 그 비서실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싹 다 밀어버리면 되지 않 탱크로 그 미얀마 킬링필드처럼 그냥 뭐 싹 몇십만 죽여버리자 이러니까 그 김재규가 격분해서 뭐 각하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십시오. 크게 큰 수레로 하십시오 하면서 뭐 여러분 그 이제 차지철 싸죽이고 그 박정희 싸죽이고 이랬다고 하죠. 그게 12.6 사태. 그래서 뭐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고 뭐 김재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그 큰애 아빠가 흉탄에 맞아 죽지 않았으면 진짜 여러분 부산에 탱크 몰아서 사람 싹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 전두환처럼.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브레이크를 안 걸었으면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큰애 아빠 계속 하다가 있잖아. 큰애 딸한테 큰애한테 물려주고 이랬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지금 북한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됐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유신체제 붕괴로 높아진 민주화 요구는 신군부 세력의 등장으로 좌절됐다. 이게 신군부, 유군부 세력 이거 여러분 생일집 잔치라고 이 서울에 보면 영화 때문에 많이 봤죠, 여러분. 그래갖고 그거 탱크 몰고 와서 그 수도방위사령관 뭐 이렇게 무력화시키고요. 그 국회 장악하고 한 거. 등장으로 좌절되었다. 자, 그래서 유군부 세력 이거 전두환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러면 구군부가 누구예요? 박정희죠. 새로운 유군부 자 등장으로 좌절됐다. 그 여기 보니까 무슨 또 군부냐 이제 또 독재냐. 광주에서 이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 그러니까 신군부 집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거 이제 기영군의 진압으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그러나 이 민주화 열망은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제5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헌법을 여러분이 5번째 이제 개헌했을 때거든요. 어떻게 개헌하냐면 이제 앞에 여러분 그거 장기 집권하려다가 더러운 꼴 당하는 거 봤죠, 지금. 그 이승만도 그 하와이로 도망가고 또 큰애 아빠는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딱 7년만 하겠어 하면서 7년 단임으로 그 대통령 이제 대통령 임기를 바꿉니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게 5번째 개정했다고 해서 제5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두환 정부를. 근데 여러분 헌법을 고치는 개헌할 때마다 새로운 체제가 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공화국수랑 개헌수랑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 이승만 정부를 1공화국이라고 하지만은 이승만 정부 때 여러분 개헌이 2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헌법을 고치면서 이제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집권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뭐 땡공화정이라고, 땡공화국, 뭐 제5공화국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전두환은 실권을 장악하고, 아까 큰애 아빠가 만들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 있잖아요. 10월 유신으로 대통령 뽑는 기구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거기서 대통령, 7년 단임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솔직히 좀 찝찝하잖아요. 총 맞아 죽은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자기가 또 뭐 만드냐면, 새 제도에 따라 다시 대통령을 선출되는데, 이때도 여러분 직접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이제 간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전두환을 대통령 7년 단임으로 뽑는 선거를요, 일명 체육관 선거라고 하거든요. 체육관에 이제 국회의원들 막 모아놓고요, 여기서 이제 장충동 체육관에서 이제 뽑았다고 해서 체육관 선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딱 이거 7년 단임만 하겠어. 근데 이때 여러분 전두환이 운이 겁나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3저 호황, 저 금리, 저 달러, 저 유가.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한강이, 더 빛나는 한강의 기적을 계속 새로 써 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진국들만 한다는 88년 올림픽을 동아시아에서 이제 두 번째, 아까 64년에 도쿄올림픽 있었잖아요. 근데 88년에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분 87년에 이제 임기가 끝났잖아. 임기가 이제 7년 단위, 나는 한 번만 하겠어 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대로요 대통령 선거인단 체육관 간접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정당이라고 자기 당 있잖아요. 자기 당 후보로 노태우를 내세웠어요. 같은 여러분 군인이고 이제 전두환 똘마니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태우를 내세워서 그대로 노태우한테 내 선거를 물려주겠다는 걸 아예 선포한 거죠. 그러자 이제 6월 민주항쟁,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어져서 마침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5년 단임으로 이제 6월 민주항쟁으로 헌법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이 6공화국, 현재 쭉 계속 6공화국 체제입니다. 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민정당에 누가 붙었다고요? 아까 야당 후보, 야당에 양김씨인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었는데, 김영삼이 이제 민정당에 붙어버린 거예요. 노태우 당에 붙으면서 이제 야당표가 쪼개져서 결국 여러분 직선제 개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접 선거로 누가 됐다? 노태우가 대통령 됐어요. 노태우가 누구 아빠냐면, 여러분 요새 이혼하는 거 있잖아요. SK 회장 뭐 바람 나가지고 뭐 노태우 딸 SK 회장이 노태우 딸이거든요. 회장이 원래 마누라고 노태우 딸, 노소영이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딸이어서 노태우가 대통령 할 때 청와대에서 여러분 결혼식을 했어요. SK 회장이랑 노태우 딸이요. 자, 궁금하면 더 찾아봐요. 자, 그래서 결국 이때는 그럼 뭐예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요. 또요, 이제 그대로 여러분 김영삼이 이제 노태우당 후보로 나오면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김영삼 때는 그럼 여야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노태우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여당에서 대통령이 또 된 거죠. 하지만 김영삼은 뭐예요? 군인 출신이 아니니까 자신은 이제 뭐 신신군부 또 신군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민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하고, 뭐 또 조선총독부 폭파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IMF가 인기 말해왔죠.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에 OECD도 가입하고 막 좋았거든요. 근데 IMF 터지면서 급속 냉각됐다. 그래서 이제 그 뒤처리를 한 게 여러분 김대중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이제 야당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1997년에는 여러분 평화적인 정권 교체, 여야 교체, 야당 후보로 김대중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선거를 통한 평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자, 이는 이대로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제 노무현 정부로 계승됐다. 자, 이명박 정부의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다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대중 당이 민주당에서 다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전신, 뭐 한나라당 이런 데서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다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또 여야 간 정권 교체 또 이루어졌다. 또 그때 이명박 당이 박근혜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출범했다. 박근혜 다음 누구예요, 여러분? 박근혜 다음 누구지? 문재인.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여야 간 정권 교체 일어났잖아요. 문재인 다음에 또 여야 간 정권 교체. 윤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러분? 이재명. 여야 간 정권 교체.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자, 여러분 이제 대륙을 잃어버리고 타이안으로 그 국민당 장기스가 갔잖아요. 그럼 타이안에서는 이제 정치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타이안에서는 대륙과 군사적인 대치 상황, 지금 중국은 타이안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이용해서 국민당의 일당 지배 체제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거 여러분 장제스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장진거예요. 이 장진거가 한자로 경영하다 경자, 나라 국자. 그래서 이름 그대로 자기 아들 보고 이제 대만 나라를 경영하라고 경국이라 이름 지은 겁니다. 근데 발음이 진거. 그래서 장제스 그 장진거 이 부자가 40년 가까이 이제 여러분 계엄령을 내려서 이제 독재를 했습니다. 이제 군사적 비상사태라고 이제 계엄령 하에서 독재 통치를 한 거예요. 정당은 국민당밖에 없었고 이제 반공을 명분으로 한 철저한 통제 정치를 했고요. 그 대륙 탈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수출 주도형 산업화, 뭐 토지 개혁 이런 거에서 뭐 타이안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공도 일궈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자 장진거 사후에 장진거 이 아들이 1987년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엄령이 해제되고 이후 국민의 그 민주화 요구로 자, 총통 직선제 개헌 등의 민주화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여러분, 왜 총통이라고 하냐면 이 총통이 대통령이에요. 그냥 프레지던트를 총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대통령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총통이라고 하냐면 이거 여러분 순원 있잖아요. 중화민국 순원이 임시 대총통이었죠. 근데 이 총통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물려줬잖아요. 위안스카이가 이제 청나라 정부를 군사력을 끝장내는 그 대가로요. 그래서 그때 총통이라고 부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총통이라 부르는 겁니다. 제일 우두머리를.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인 총통을 이제 여러분 직접 선거하는 식으로 헌법을 고치는 민주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장진거 사후에.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국민당에서 그 총통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국민당이 아니 야당의 민진당 후보인 천수 이벤이 타이안 독립을 주장하면 총통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국민당은 뭐예요? 대륙 탈환. 그러니까 국민당은 이제 중국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생각이고 중국은요 대만 흡수 통일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민진당은 뭐다? 타이안 독립, 타이안은 별도로 이제 나라가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야당입니다. 타이안 독립을 주장하면서 총통으로 직선제로 선출돼서 최초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2000년에 이루어졌다. 자, 그러나 민진당 정부의 부패 사건 등으로 국민당이 다 재집권하게 된다. 그래서 8년 만에 성과를 내줬다. 근데 또 여러분 8년 뒤인 2016년에는 다시 또요 민진당 차이잉원이 이거 여자 총통이에요. 단발머리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돼서 다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자, 여러분 지금도요 민진당에서 총통이 나와서 집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이안 제2의 도시 가오슝에서 가오슝 사건이 있었다는. 여러분 1의 도시는 수도 타이페이고요 2의 도시가 가오슝이래요. 가오슝에서 민주화 요구가 표출된 사건인데 이제 누구냐면 87년에 죽은 장제스 아들인데 이때 여러분 미려도 아름다운 우리 섬이란 잡지가 민주화운동의 90점 역할을 했다. 이 민주화 요구 표출시킨 사건. 근데 이게 타이안의 민주화 독립을 추구해서 국민당 독재에 저항하는 타이안의 민주화 그리고 대만 독립 이런 걸 추구해서 타이안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잡지라는 부제가 이 미려도라는 잡지의 부제래요. 이 잡지를 참가하는 사람들이 훗날 민진당 이제 대만 독립을 하자는 민진당을 창당한 주역이 됐고 2000년 총통으로 당선된 천수 이벤 그리고 2016 차이잉원 현재 총통도 다 뭐다? 민진당이다. 자, 여러분 이거 화면 멈추고 직접 읽어봐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끝.